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요즘 국내 자동차 시장을 보고 있으면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각종 결함 논란에 최근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 건지 화재 사건도 발생하고 있죠. 수입차 시장도 보면 벤츠는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연루되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벤츠코리아 사장은 이미 도망갔고, 아우디도 신형 A6에서 시동이 꺼지고 물이 고이고 이런 결함들 때문에 난리죠.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게 큰 사건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가 어려워서 위기설이 들려오는 회사가 있죠. 바로 쌍용차입니다. 최근 서울서비스센터 같은 비핵심 자산을 처분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정부에 계속해서 SOS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그룹인 마인드라도 원래는 투자를 해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투자금을 축소하더니 이제는 독자 생존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미래가 좀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쌍용차가 어렵다, 이거는 워낙 예전부터 자주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희도 몇 번 언급을 해드린 만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면요, 과거에는 무쏘 코란도로 고정 수요층을 확보하고 플래그십 세단 체어맨으로 고급차 시장도 접수했었던 그런 브랜드가 이제는 판매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신차 개발을 할 여력조차 없는 그런 회사가 되고 말았죠. 코란도의 연이은 실패와 주력 모델인 티볼리의 경쟁력 약화,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렉스턴 스포츠가 간신히 산소흡기 정도만 씌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자인은 뭐 소볼리, 중볼리, 대볼리 이렇게 되었고 상품성, 파워트레인 모두 라이벌 경쟁사들 대비 강점이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라면 쌍용차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게 좀 진작에 잘 좀 하라니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되나? 그래도 국내 기업인 만큼 얼른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빠르게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타고 다녔던 차 쌍용 체어맨 이야기도 해드렸죠. 이 체어맨이 최근 중고 매물로 등장하여 곧바로 판매가 완료되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왜 다른 현대차나 수입 플래그십 세단을 타지 않고 다른 기업 총수들이 잘 타지 않는 쌍용 체어맨을 탔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여태 탔던 차를 보면 2007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현대 에쿠스를 타다가요, 2015년 7월에 쌍용 체어맨으로 차를 바꿔서 2018년까지 타다가 최근에 차를 매각했습니다. 훨씬 좋은 차를 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어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때 당시 전문가분들과 네티즌분들의 추측에 의하면 삼성이 현대차 그룹의 한전부지 낙찰이 밀렸던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삼성이 이 부지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현대차가 10조 원을 쏟아부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나름 소심한 복수를 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현대차를 타던 이재용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한전부지 낙찰 시기와 교묘하게 겹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요.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원래 차에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엄청난 자동차 매니아라 자동차에 질려버렸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질리면 하죠. 아버지가 차가 몇 대인데 뭐 용의 서킷에 뭐 수십 대. 이재용 부회장이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걸 정말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삼성 부회장이면 롤스로이스 팬텀 같은 거 타고 다닐 줄 알았는데 체어맨이라니 겸손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셨고요. 종합해보자면 당시 현대차와의 관계, 이것 때문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체어맨 한 대만 타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차로 벤츠 SU9 AMG나 다른 여러 자동차가 있다는 것도 알려졌고요. 국내에서 공식 석상에 갈 때 주로 체어맨을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미지 메이킹 같은 측면으로 잘 활용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식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체어맨은 총 주행 거리가 33,805km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주행 거리도 짧고 매일 타고 다녔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체어맨을 팔고 나서는 어떤 차를 샀냐? 체어맨을 2018년까지 이용하다가 그 뒤로는 공식 석상에 EQ900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체어맨은 삼성전자 법인리스 차량이고요. 리스 기간이 최근 만료되어서 리스사에서 차를 회수하고 중고로 차를 매각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 측은 차를 어떤 이유 때문에 바꿨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리스 기간이 다 돼서 차를 반납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체어맨 뒤에 EQ900을 계속 타고 다녔었는데 최근에 제네시스 G90으로 차를 바꾼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이 서울 구치소에서 나올 때 제네시스 G90을 타고 간 건데요. EQ900을 타다가 약 2년 만에 G90으로 업무용 차량을 바꾼 것이죠. 재밌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에쿠스에서 쌍용 체어맨으로 넘어갈 때도 그랬고 다시 현대차로 넘어온 지금 또다시 현대차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업무용 차량으로 G90을 선택한 것을 두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된 건 지난달 13일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삼성 SDI 사업장에서 만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 자동차 사업은 안 한다 라고 확실히 여러 번 밝혔기도 했고 삼성과 현대차는 티격태격하던 앙숙관계였기 때문에 협력을 한다고 하니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삼성 공장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밥 먹자고 부른 건 절대 아니고 당연히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 것이겠죠. 현대차는 그간 전기차를 계속해서 개발해 왔지만 삼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2차 전지, 배터리도 SK이노베이션이나 LG 쪽에서 리튬 배터리를 주로 공급받아 쓰고 있었는데 이번 해동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개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쓰면서 기술 표준까지 바라볼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현재 생산되는 전기차에는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소형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이나 온도 변화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화재 요즘 민감하죠, 화재. 만약 이재용 G90이 불나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전해질 등 모든 부품이 고체 상태여서 비교적 안전성이 높습니다. 전해질을 보호하는 별도의 보호 회로나 온도 조절 장치도 필요 없고요. 부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남는 공간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재료를 추가할 수도 있어서 리튬이온보다 대용량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1회 완충에 한 1000km 정도를 갈 수 있다. 이러면 또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현대와 삼성의 좀 기술적인 협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랑 삼성이 협력한다고 하니까 사실 좀 되게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둘은 원래 서로 앙숙 관계였거든요. 삼성의 이병철 창업주, 현대의 정주영 창업주 서로 경쟁을 했었고요. 야구를 놓고 보더라도 삼성과 현대 한 10년 전쯤 돌아가 보면 최고의 경쟁을 펼쳤죠. 전자산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사업에서도 르노 삼성과 현대차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세의 시대가 되었죠.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서로 호영호재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수감 중일 때 정의선 부회장이 면회까지 갔을 정도라고 하니 보통 가까운 게 아니겠죠. 내가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이재용 부회장은 정의선 부회장이 훌륭한 경영자이자 멋진 남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삼성과 현대는 계속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까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기술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내연기관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고 이제는 친환경차, 하이브리드도 점점 줄어들고 갈수록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가는 시장으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테슬라도 자동차를 스스로 만들긴 하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각종 전자 부품들은 또 여러 브랜드의 합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자율주행에 필요한 지도는 구글맵을 쓰고 디스플레이는 또 LG를 쓰고 이런 식입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기계가 아닌 전자장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과 전자기업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현 시점에서 삼성과 현대의 협력은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재용 부회장이 차를 바꿨다, 제네시스를 바꿨으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다 이렇게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는 현재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전용 플랫폼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죠. 포니 EV 사업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라인업들까지 전기차가 출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차세대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보단 서로 잘 협력해서 만들어보면 뭔가 좋은 결과물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기업들 간의 협력 관계는 지금보다 더 끈끈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근데 처음에 이야기 나온 쌍용차는 도대체 어디랑 협력을 해야 살아남을지 어렵네요. 어디에 근데 너무 어려워요 진짜. 모기업이
소리 집어쳐! 뭐 아무튼 쌍용차도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돌파구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대와 삼성 그리고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차량 운전석에 놓인 물컵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차가 왜 후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후진을 해요. 아직 정확하게 520D가 몇 대인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가. 당장 나가. 네가 나가 이 새끼야!